사랑이 뭘까? 내가 진짜 결혼을 진짜 잘해야겠다. 아무래도 국힙 원탑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으신 책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로지 저의 재미를 위해서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괜찮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할 생각이고, 인기가 없다 하면은 그냥 이번 편이 마지막인 걸로. 이번 책 추천 리스트는 문학, 비문학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TMI지만 저는 원래 MBTI가 극 S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해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니까 별로 그다지 재미가 있진 않았는데, 오히려 영화를 보는 게 더 재밌었거든요. 근데 엔드리신 분들은 되게 책이 훨씬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상을 펼치는데 그게 영화가 그대로 구현을 하지 못해서 좀 별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었고, 소설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상상력을 넓히고 사고를 확장하려면 소설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1년간 소설책을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읽다 보니까 소설책이 사고를 확장하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S인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소설책들과 비소설책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문학 파트부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거는 이북 리더기로 읽었어요. 저는 사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 했을 때도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계엄령 이슈로 인해서 이 소설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매번 화자가 바뀌면서 서술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장마다 화자가 바뀌면서 각자의 시선으로 5.18을 겪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강 작가님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저같이 이제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도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펼쳐지니까 읽기가 힘들었었어요.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를 연달아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소설은 막 소년이 온다만큼의 울림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아무튼 저는 한강 작가님 책 중에서는 소년이 온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힐러버 시간이 되게 인기가 또 많더라고요. 이제 다음 달쯤에는 이 두 권을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되게 깊게 생각을 하시고, 어쩜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감정 묘사를 너무 잘하셔서 제 취향이 아니던 맞던 간에 한강 작가님의 책은 모두 다 읽어볼 생각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중점으로 한 책을 좋아한다, 나는 한강 작가님의 책을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년이 온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작품은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양귀자 작가님 책을 제가 나소망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나소망을 읽었던 이유도 첫 장에 묘사하신 게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삶이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절망의 텍스트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바로 이 책을 구매해서 봤었고,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에 양귀자 작가님의 인기소설 중 하나인 모순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책이 제목 뜻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순이 되게 가득하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막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의 모순들을 좀 보여주는 책이에요. 간략하게 스토리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주인공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남자 2명을 두고 고민을 해요. 이 소설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보면 그냥 안진진의 남편 찾기 연애소설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속이 꽤 깊은 느낌이 듭니다. 이 연애 얘기인데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이름은 안진진, 25,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난 결정을 내려야만 해. 25살 주인공 안진진이라는 여자가 결혼 정년기예요. 이때 당시에는 또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을 이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진진한테는 어머니와 이모가 있어요. 근데 엄마랑 이모가 똑같이 생겼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데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엄마와 이모가 이 외모만큼이나 똑같았던 둘의 삶이 이 결혼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세요. 안진진의 엄마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좀 힘들게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모는 좀 부잣집 젠틀남과 결혼을 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이제 이모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결혼을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안진진이 결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고민하는 남자는 나영규라는 남자예요. 나영규는 엄청 안정적인 직장인이에요. 근데 성격이 엄청 계획형 인간인 거예요. MBTI로 따지자면 ESTJ 같은 느낌이에요. 만나서 대화를 어디서 할지, 프로포즈는 언제 할지 이런 것들까지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계획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이렇습니다. 영화는 6시 40분 시작입니다. 표는 어제 구해놨죠. 때문에 저녁은 9시입니다. 차 한 잔의 대화는 아마도 장흥쯤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런 스케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계획이 다 있는 완전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김장우입니다. 야생화 포토그래퍼입니다. 직업이 되게 특이하죠. 엄청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MBTI로 따지면은 INFP 같은 느낌이죠. 김장우의 성격은 이런 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거 실풀꽃이야. 실처럼 가늘고 눈처럼 흰 꽃이 하늘을 향해 총총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이런 몸을 하고 바위 틈에서 자란다면 믿겠니? 안진진, 나 그냥 울어버렸다? 너무 작아서. 이럴 정도로 이제 야생화를 보면서 진짜 울고 웃는 사람입니다. 둘의 매력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이라 엄청 고민을 해요.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제 영규와 만나면 현실이 있고 장우와 만나면 몽상이 있다. 사랑이라는 몽상 속에는 현실을 버리고 달아나고 싶은 아련한 유혹이 있다. 제가 봤을 때 마음은 장우를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내가 영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장우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모순이죠. 안진진은 결국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까요? 안진진의 남편 찾기를 하면서 이렇게 후루룩 읽어갈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연애소설을 가장한 인생 철학서다. 세 번째 소설은 제가 양귀자 작가님의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비슷한 결의 작가님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읽은 박완서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북 리더기로 읽은 책인데 너무 좋았어요. 박완서 작가님이 아무래도 국힙 원탑이 아닐까? 차, 돈, 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힙합이 아니에요. 사회 이슈를 말을 하는 게 저는 힙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서 있는 여자라는 책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젠더 이슈에 관한 소설이에요. 전통적인 여성상과 현대적인 주체성 이런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좀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연지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평범한 중산층에서 태어났고 대학 졸업 후에 잡지사에서 일을 하는 여자예요.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에요. 이 1970년대는 엄청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조신한 여자, 이런 여자는 집에서 보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라서 결혼 후에도 자신이 쌓아온 경력을 유지를 하면서 남성과 평등하게 동등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일단 평등, 남녀 간의 평등이 가장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평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남자 철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철민은 조금 연진의 집안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우월한데
연진의 어머님은 엄청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 연지가 밀고 나가서 나는 무조건 철민과 결혼할 거야 해서 철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둘이 약속을 해요. 번갈아 가면서 대학원에 다니자라고 약속을 해요.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하자 이렇게 둘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심지어 뭐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연지가 먼저 일을 하게 되고 철민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의 본분이라는 것과 함께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책도 제가 읽으면서 한강 작가님 소설처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리얼리즘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여러 번 덮었었던 책이에요. 읽을수록 되게 재밌는 책인데 읽을수록 또 화가 너무 많이 나는 책이라서 좀 혈압이 많이 오르는 책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은 이 서 있는 여자라는 책을 통해서도 여성의 삶에서 이런 평등한 삶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얽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운동이 진짜 타파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읽은 소설책 중에서는 박완서 작가님의 서 있는 여자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비문학 파트인데요. 이것도 이북으로 읽었는데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리학 책인데요. 이제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완벽주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게 모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의 그런 개념이 되게 넓어요. 넓은 의미로는 어떠한 기대, 기준을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완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완벽주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벽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단계들을 거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사한테 이메일을 써야 돼요. 내용은 다 썼는데 이제 쉼표 하나, 띄어쓰기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계속 고치는 거예요. 오타 하나도 못 참겠어. 이런 것들도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조금 자꾸 일을 미루게 된다? 이런 것도 완벽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소한 실수에 되게 괴로워하고 있거나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엄청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책인데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엄청 어려워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사랑이 뭘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에로스, 즉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사실 불확실성을 좀 두려워하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인 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날 때도 이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지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감정이 자유로운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나 스펙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로 따지는 이제 계산적인 소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선택이라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실은 그만큼 사랑의 깊이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건 타자, 즉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자본주의는 타자마저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연애하는 거는 이제 사람도 조건으로 필터링하고 관계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있죠. 여기서 말을 하는 게 타자의 침입은 주체의 정상적인 균형 상태를 깨뜨리는 재난이지만 그 재난은 동시에 자아의 공백과 무아 상태에서 오는 행복이며 결국 구원의 기림이 드러난다. 사랑이라는 거는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고 타자와의 충돌에서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인 간의 사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그리고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과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랑의 형태를 뜻합니다. 지금이 대혐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무작정 혐오를 하게 되는 게 많아졌잖아요. 대혐오 시대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사라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제 최근 1년간 읽은 비문학 책들 중에서는 에로스의 종말 책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가장 생각할 거리도 많았었고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책 추천은 5권을 가지고 왔고요.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면 다음에도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책들을 보시고 나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읽으셨던 책들을 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